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시세법 모의고사 있는 거 아시죠? 공부해 놓은 거 안 봤어요? 공부 제가 저번 주에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일단요 그 모의고사 다른 데서 봤던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꺼번에 보면 시간을 또 빼기 그러니까요. 모의고사는 09시부터 봐요. 그렇죠? 그래서요 9시에서 와가지고, 근데 공시세법 금방 끝날 수 있는데, 일단 빨리 온 사람은 저쪽에서 보고, 늦게 온 사람은 여기서 보고, 뭐라 하는데. 네. 알았죠? 무슨 말, 아시죠? 네. 그래서요, 9시부터요, 공시하고 세법,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종이 축 내지 마세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종이는 열심히 받아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범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오셔가지고 책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는 2차, 한 주는 1차 이렇게 할 거예요. 1차 시험은 수요일 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수요일, 2차는 토요일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시하고 다음 주는 학개론인가 그럴 거예요. 학개론이요.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이렇게 볼 테니까요. 되도록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전체 범위를 보는 것이 이게 순서대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를 안 보면 이런 거 점수가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전 범위 보니까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점수에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의 수준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 2차는 토요일로 해가 쭉 볼 거예요. 쭉 보니까 한 주씩 널뛰기로 볼 거예요. 그러면 같이 보려고 했더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유학 강의 막 들어가 정신없는데요. 같이 공부하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괜찮다고 싶으면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사든지. 지금은 격주로 지금 해놨거든요. 5월달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수요일 1차, 토요일 2차 이렇게 해서 쭉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은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반장님하고 상의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매주 보고 싶다, 매주 1차 하나 2차 하나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아마 세법인가 공시세법,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수요일날 학개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두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매주 봐도 괜찮겠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 아마 6월달 정도 되면 매주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2차하고 2차하고 해서 1차는 수요일, 2차는 토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상당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의고사 우리가 보는 거 있죠?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주 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아마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험은 자주 보다 보면 면역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시험을 자꾸 쳐보지 않는 버릇하면 자꾸 점수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두려워요. 현장 가서 더 두렵고, 알겠죠? 그래서 시험은 자주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와서 쳐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40분 안에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거든요. 점수는 안 나와도. 알겠죠? 그래서 시험 보다 보면 꼭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거 왜 그러죠? 발걸음이 안 떨어지나요? 알겠죠? 시험 보니까 더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시험 보는 날 꼭 10시 5분에 온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것도 10시에도 안 들어오고,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실장님 어떻게 공부를 할 거예요. 빨리 오신 분들은 저쪽인가? 저쪽인가? 쪽반데?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시험에 방해가 되니까요. 일단 9시 전에 꼭 오셔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단독형이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행위요. 이런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하게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한 개, 두 개이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이면 우리는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합동행위를 뭐라고 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마트 알면 다쳐요. 두 개면 이건 계약이죠. 이건 뭐다? 단독행위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먼저 없는 것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알아. 알겠죠? 뭐가 있다? 유언,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플러스요. 여기다 뭐를 두 개를 더하냐? 소유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점유권의 뭐다? 포기. 다 전부 치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뭐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막 이런 강의하다가 두 달 안 끝나면요. 안 끝날 것 같으면 일요일날 보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해.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그냥 암기하지 집에서 암기하려 하지 말고 어차피요. 집에 가면 공부 안 하니까요. 자요. 유언하고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특히 여기서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무권대리 이렇게 나와. 무권대리.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했다 이렇게. 그럼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권대리 유효 무효? 무효이죠. 무효인데 유효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되죠. 근데 추인은 봐봐. 추인은 뭐냐? 상대방 있는 것 뭐냐? 무권대리에서 번역은 뭐? 추인.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철회.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되는데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아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추인 못하죠. 그러니까 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권대리로 하면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경우 상대방 없는 무권대리 알겠죠? 영원히 무효.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한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상대방 없는 경우는 어디에 또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법률행위 해석할 때는 무슨 해석이 있어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자연적 해석 다른 말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로 이렇게 가는 것이요. 여기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거기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약간 의미가 있고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또 하나가 있어. 이거 말하면 착오에서 문제가 돼요. 내가 여러분 여기 얘기했죠. 요약하기는요. 하나 걸리면 전부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착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단법인 설립은 재산을 출연해야 되거든요. 재산을 출연. 이 출연하는 행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착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의 출연 행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여기까지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것은 추인하고 해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추인하고 철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책 번장하는 것을 뭐라 한다? 책 번장, 면제. 채 무장하는 걸 뭐라 한다? 상계라고 얘기하죠. 상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 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취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 이렇게요. 형성권은 뭐다? 또 나가면 되죠. 형성권은 뭐라고 하기에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냐? 일방행위라고도 얘기해요. 일방행위.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형성권을 보면 일방적이니까 형성권의 모든 것들은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아. 그래서 내가 취소하죠.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해제하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된다? 말로 해.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무슨 말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뭐라 하냐면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항상 알고란 말이 있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맛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런데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해야 돼요? 명시적, 묵시적 둘 다란 명시적, 묵시적 둘 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 의사표시에 의미 있는 것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뭐가 있어? 네 가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 첫 번째요. 해제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약 완결권. 세 번째는요. 소유의 의사표시. 여러분 노트에 보면요. 한 10번은 써놨을 거예요. 소유의 의사표시.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추인권 이렇게. 추인권. 무권들의 추인권. 이 네 가지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뭐냐? 형성권이거든요. 여기서 해제권,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표시, 추인권 다 형성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형성권은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추인할래 말래? 해제할래 말래? 소유의 의사표시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해제할래 말래 최고했어 최고. 너 어떡할래?
여기서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수익의사 표시 할래 말래, 추인 할래 말래 이렇게 최고하는 거예요. 최고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최고인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해제권 할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죠. 해제가 되려면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 한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예약 완결권, 예약을 즉 본계약을 체결할래 말래 물어봤단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럼 반대로 가. 예약은 뭐다?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수익할래 말래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다.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뭐다? 반대로 가. 수익을 뭐다? 거절한다.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뭐다? 추인을 뭐란다? 거절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네 가지. 여기서 법조문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럼요. 해제권 행사할래?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 소멸해.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무슨 말이 없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수익의사 표시 아무 말이 없다. 수익을 거절한다. 추인할래 말래? 추인을 거절한다. 다시요. 이 네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건 네 가지. 뭐가 있다? 해제권, 예약, 완결권, 수익의 의사표시, 추인권. 항상 생각을 해.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네 가지를 암기해야죠. 이것이 의사표시다. 그건 이것은 뭐란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으면 반대로 간다. 왜? 말을 해야지 해제되고 말을 해야지 본계약이 체결되고 말을 해야지 수익하는데 말이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거죠. 수익할래? 물어봐서 아무 말이 없어. 수익 거절한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의 반대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여러분 단독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붙일 수 없어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조건을 붙이냐? 채무 면제. 면제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 그 다음에 유언유정.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뭐죠?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뭐죠?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런데 단독행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에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무권대리에서 변경을 가한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지만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된다. 기억나나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돼.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형성권은 뭐냐? 추인이나 철회나 면제나 상계나 동의나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이라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이 형성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변동이 돼요. 뭐가 변동된다? 법률관계. 그래서 법률관계가 변동이 돼. 그래서 여러분요. 형성권의 행사를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형성권의 행사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처분행위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준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 세 가지. 뭐가 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다시 말하고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무채, 재산권의 양도.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변동되죠?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권리가 뭐라고? 발생.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 발생은 뭐다? 무슨 매수 청구권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변경은요 무슨 그 다음 분할 청구권이다. 무슨 증감 청구권이다. 무슨 소멸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뒤에가 비록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권의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 말했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다시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다. 이런 주물권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죠? 의사표시하는데 최고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몇 개? 네 개다. 해제권, 예약완결권, 수익의사표시, 해제, 추인권이다. 이것은 항상 어디로 간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을 붙이면 전부가 무효가 돼. 그런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그게 바로 뭐다? 면제, 유권, 유증, 상대방이 뭐? 동의. 그래서 무권들에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단독행위죠. 일부나 변경을 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죠?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에서 뭐냐?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게 단독행위가 아닌 것. 단독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 일방행위라고 표현을 해.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일방행위.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해제권. 해제권도 단독행위이다. 그 다음에 뭐다? 유중. 유중도 단독행위이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단독행위인데 항상 물어보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계약을 물어봅니다. 계약을. 그래서 유중의 반대가 뭐다? 유중하고 비교되는 게 증여다. 증여. 증여는 뭐다? 증여 계약이다. 계약.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해제권이죠. 해제권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해제다. 합의. 합의 해제. 합의란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해제 뭐라 한다? 계약이다. 계약. 해제 계약. 계약이다. 계약. 일방행위죠. 일방행위는 뭐다? 단독행위죠. 그런데 뭐 일방행위는 단독행위는 뭐라 한다? 뭐가 있어? 일방 뭐가 있어? 예약. 예약. 일방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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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뭐라 한다? 계약이다. 이렇게 채권 계약. 계약.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단독행위를 얘기하죠. 상대방이 없는 것, 상대방이 있는 것.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일방행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단독행위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계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뭐다? 1번 추입, 2번 철회, 3번 면제, 4번 상계. 그리고 뭐라 하냐? 여기에서 증여 이렇게 증여. 유증하고 증여가 너무나 비스무리 프리딩딩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알겠죠? 증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요. 어디로 보냐? 맨 끝에 문제. 19번 한번 봐봐. 19번. 연여 19번을 보면 권리의 분류와 예시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가족권, 친권, 가족권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 배상이란 말이 있네. 배상. 그러니까 그냥 청구권이죠?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청구권 앞에 매수, 그 다음 옆에다 써. 매수, 증감, 분할, 소멸.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이 네 가지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그럼 19번 보고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뭐, 맨 끝에 뭐라 나왔어? 취소권. 5번 봐봐. 5번 뭐라 나왔어? 해제권. 합의 해제가 아니죠.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만 해제하기 때문에 해제권하고 취소권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변권은 뭐가 항변권이다? 동시이행 항변권. 그게 항변권 아니에요. 동시이행 항변권. 알겠죠? 앞에가 해제권이 아니고 계약이란 말이 붙어서 아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원참. 알겠죠? 이러면요. 해제는 계약만 해제하는 거예요. 취소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다 취소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뭐라 하죠? 의사표시의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말이 좀 안 맞죠. 왜요? 취소권이라는 말 자체가 의사표시니까 뭐라고 맞는 것이냐?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말이에요.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취소권. 왜? 취소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 전부 다 취소하거든. 그런데 해제는 뭐만 해제한다? 계약만 해제. 그래서 계약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5번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즘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단독행위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독행위 나와 있는 것, 아무튼 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 거죠. 특히는 봐봐. 아주 간단히 나오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여기서 정답이다. 간단히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알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알았죠? 일방행위란 말하고 일방예약하고 다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있는 것은 내용 중에서 다음 중에서 수익의 의사, 제3자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많은 것 틀린 것은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와. 수익 여부를 채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수익을 뭐 한 것이다? 한 것이다. 또는 뭐 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무권대에서 뭐가 나와? 상대방이 채고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지문에서 나와, 지문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형성권 중에서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재판으로만 행사하는 형성, 뭐가 있어? 채권자 취소권 아니에요. 채권자 취소권. 재판으로만 하는 거.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 여기는 뭘 한다? 남의 것들은 지금 남의 것 다 뭐로 한다? 의사표시인데. 말로.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다? 재판으로 하는 건 뭐가 있어? 채권자 취소권. 여기, 오케이. 채권자 취소권이 두 가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어디가 있어? 오케이.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통정 뭐다?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 허위표시의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있는 거 다 얘기했어. 자, 한번 볼까요? 단독행위요. 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면제, 상계, 동의, 추인,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 뭐란다?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자, 7페이지 보고 있죠? 자, 위에 7페이지. 맨 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예요? 유언, 유증, 재담, 법인, 설명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2번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되어 있나요? 그럼 봐봐, 거기 한번 봐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여기 상대방이 없는 거죠? 이 상대방이 없는 것에 뭐가 있냐? 상대방이 없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첫 번째, 107조. 한꺼번에 안 게. 지금 여기 뭐 순서라지만 108조. 그 다음에 110조 이항. 그 다음에 무권대리. 상대방이 없잖아요. 비진입 표시라면 어떻게 돼요? 봐봐. 비진입 표시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뭐대로? 표시대로. 비진입은 뭐대로? 표시대로.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다시 봐봐.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유효다 이 말이죠.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돼. 언제나 유효. 자, 두 번째. 통정의 표시 봐봐. 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사람 입을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짜고 해야죠, 짜고. 짜짜로니. 알겠죠? 그래서 통정 할 수 있어 없어? 상대방 없다잖아. 입 맞출 수 있어 없어? 그래서 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죠. 왜 제3자가 사기칠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하게 제3자한테 사기당하고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을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보호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언제나 취소해. 사기니까 언제나 취소를 해. 언제나 취소. 무권대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유효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추인을 해야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가 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단독행위가 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2번 봐봐. 강의 노트 2번. 또한 상대방 없는 경우 1번 이 기억이라고 써봐. 기억.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 기억.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 언제나 취소. 했어요? 니은 무권대리의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적용되지 않고 리을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뭐다? 유효.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읽기가 무슨 말인지 읽기가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채무 면제, 여기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채권자 취소권자 써. 이중매매 X, 허위표시 O. 이중매매 X, 그 다음에 허위표시 O.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다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요, 법률행위를 봐. 우리가 법률행위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행위. 이런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 그러면 성립 요건은 뭐가 있다?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알겠죠? 그 다음 뭐가 있다?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요즘 이게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요 최근에 이 구조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시험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특별 성립 요건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얘기해요. 무슨 행위다? 요식. 그럼 요식행위다. 그럼 여기서 문제.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자,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불성립한다기 하지. 효력을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이래야지.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성립요건.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뭐가 있다? 당사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목적.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 특별은 뭐가 있다? 특별. 특별은 뭐가 있어? 특별은 요건이죠? 여기는 뭐가 있어? 가족법 가는 가족법. 가족법상 행위. 가족법상 뭐가 있어? 혼인이라든가, 혼인신고. 그 다음에 유언이라든가, 유언의 방식. 이것뿐만 아니고, 입양신고, 사망신고, 출생신고. 다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음행위, 어음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질권 설정, 질권을 설정할 때 요물성, 물건을 인도해야죠. 인도. 이런 것들을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질권에서 뭐가 나냐? 어디서 나왔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게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다. 그럼 법령이가 뭐를 했어? 성립했다. 하나 더 갖추지 않는다? 그럼 뭐라 한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불성립. 알겠죠? 불성립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불성립.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법령이 성립했죠? 성립했죠? 그럼 여기 성립했으면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성립했다. 여기서 뭘 봐?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이렇게 보는 거죠. 효력 요건. 됐죠?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그래서 효력 요건은 뭐가 냐? 똑같아 또.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특별 효력 요건. 그래서 최근에 국가시에서 뭐가 나오냐?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가?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가?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뭐가 있고 효력 요건이 뭐가 있는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온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존재해야죠. 토지거래 뭐가 있어야 돼? 허가제. 그 다음에 조건하고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기한이 도래해야죠. 물론 유언자가 뭐라 해야 돼? 유언자가 뭐라 해야 돼? 사망. 이런 것들 특별 효력이 있고. 근데 이건 시험 잘 안 나오죠. 알죠? 이 네 가지. 우리는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인 뭐가 있어요? 일반적은 먼저 당사자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 있냐, 없냐? 그래서 있다. 그럼 무슨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알겠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그래? 취소.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죠? 목적 뭐죠?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목적은 먼저 뭐가 돼야 돼? 확정성. 확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사회적으로 뭐가 없어야 돼? 타당성이 없어야 돼.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하나도 없어, 무효요. 하나라도. 자, 문제. 사회적으로 타당성은 없어. 하지만 적법에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넷 중에 하나도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죠. 그런데 적법하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니까. 타당성이 없다잖아요. 타당성이. 그럼 여기 봐. 그래서 뭐냐? 먼저 목적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확정됐느냐? 확정.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이 가능하느냐? 가능한 것이 뭐죠? 적법하느냐? 적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순서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법하다잖아요.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닭똥집, 무. 알겠죠?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 문제 있었을 텐데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요, 4번에 5번을 봐봐. 여러분 4번에 5번에 보면 뭐라 나왔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겨뤄줄고 사회적 타당성을 겨뤄 그럼 무효이지. 무효. 알겠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다. 필요 없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어도 뭐가 있다? 사회적으로 뭐하다? 타당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여기 또 뭐가 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죠? 그럼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이,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 알겠죠? 그 다음 110조 뭐다? 사기강박.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요. 무효란 말하고 취소한 말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구별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시험에 너무 지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여기 무효하고 여기 취소하고 이걸 구별을 못하면 나중에 별말도 아닌데 이야기하면 들어. 이런 무효는 뭐냐? 무효는 처음부터 언제다? 2월 1일부터 이 말이죠.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 취소는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2월 1일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유효예요. 알겠죠? 나중에 5월 1일 날 뭐라면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 그때 무효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취소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현재 뭐인 것을 유효인 것을 무효로 만든 것을 취소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한다. 미성년자가 취소한다. 그러면 현재 뭐다? 현재 유효야. 그것을 취소함으로써 뭐로 만들어? 무효로 만들어.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 말이 중요하다고. 현재 유효예요.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만들어. 그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는 뭐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그래도 여기 보면 취소도 하게 되면 취소도 언제부터 무효가 되냐? 언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나 취소나 구별이 안 돼. 똑같아. 둘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봐. 한 번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인 것을 다시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하지 않다. 다시 취소 가능하다. 안 된다. 내가 미성년자 17살 때 계약했어. 그래가지고 18살 때 취소했어.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죠.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취소 못한다니까. 이미 무효인데 어떻게 취소해? 취소는 현재 유효인 것을 취소를 함으로써 무효로 만들다는 것을 취소라고 그래. 아무리 미성년자 같지라도 취소했죠. 그러면 무효가 돼. 법률행위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취소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여기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언제까지나 무효다. 여러분 이 언제까지나 이 무효는 어디서 나오냐? 무권대리인의 추인. 무권대리인이 추인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니까. 그래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누구든지. 이것은 뭐냐? 투자수익보장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예요. 그런데 내가 증권회사인 내가 고객한테 투자수익을 보장해줬다가 약속을 했어. 그럼 무효죠. 내가 먼저 제안했죠. 제안한 내가 그것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투자수익보장약정, 즉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가 무효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언제까지나 무효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무권대리인의 추인이죠. 이제 무효행위 추인 맞죠? 이제는 무효행위의 추인 한번 봐봐. 무효행위 추인 말해봐봐. 무효인 법령행위는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여러분 내가 지금 말했죠. 언제까지나 무효라고 지금 얘기했죠.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절대로 추인에 대해서 유효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뭐가 되냐?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그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행위. 오늘 처음으로 만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알겠죠?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거지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는 또 어떻게 한다? 누구든지 주장하고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무효이고 언제까지나 무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 말도 아니지만 아주 법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구조로 봐.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여기서 적법성이죠. 이 적법성에서 투자수익보장약정. 그럼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오케이, 무효.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죠. 이 무효일 때는 이것은 표현 대리의 법리가 나올 이유가 있어 없어?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이미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이미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이것이 무효면 전체가 다 무효가 돼. 전체가. 우리가 하나가 무효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 이것만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란 말을 쓸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란 말을 쓸 수 없고 다른 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103조 위반이요. 이런 103조 위반을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이런 무효이면 어떻게 돼요?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럼 103조 위반이죠. 그럼 103조 위반이면 103조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103조의 위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조건이 103조의 위반이다. 우리 이것을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불법 조건 무효이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해서 사기를 당해서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사기당해서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라고 하면 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돼. 그러면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착오란 말 있죠. 착오.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 착오는 언제 나와? 착오는 언제 나와? 법률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만약에 불성립했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이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러면 뭐다? 불합치다 이 말이에요. 불합이 불합치가 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합치한다. 불합이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착오는 언제 발생하냐?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효력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효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것이냐? 여기서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는 방법. 그래서 전체로 한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립하기 전 목적물이 멸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목적물이 멸실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원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원시적은 무효. 그래서 원시적은 무효이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증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지금 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체적인 것을 아주 크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뭐라고 보는 것이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나누었다. 그냥 단편적으로 알지 말고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지 성립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그것은 요식행위다.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뭐란다? 불성립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무효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다 그러면 안 돼. 불성립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특별 효력 요건이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 원시적. 그래서 성립하기 전 그러니까 원시적을 뭐라 한다? 이미 이런 말을 쓰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한다? 후발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말이 지금 달라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된다? 그럼 당연히 무효. 알겠죠? 이건 무효란 말이죠. 무효니까 표현대리의 법리를 쓸 수 있어 없어? 없고. 그 다음 103조 위반 무효.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는 조건 불법 조건도 여전히 무효.
조건만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부용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를 해? 취소.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 그러니까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의사 능력이 없다. 술이 만취했다. 의사 능력이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다. 우리는 것을 제한 능력자 취소. 취소란 말은 항상 뭐다? 현재 어떤 상태? 유효. 그런데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 그 상태에 있을 때를 취소한다는 말을 쓰고, 현재 취소가 돼서 이미 무효가 됐거나 처음부터 법령이가 무효이거나 무효 이럴 때는 취소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법령의 요건 한번 봐요. 1번 방식을 갖추지 않은 그렇게 됐죠? 우리가 그래서 뭐가 아니라 무효인 것이 아니라, 알겠죠?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다? 불성립이다. 이런 농취증이죠? 이런 농취증은 뭐죠?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필요하다? 등기하러 갈 때 필요하다. 등기하러 갈 때. 농취증은 언제 필요해? 등기할 때 필요하다. 등기. 그래서 농취증은 그것은 두 번째 줄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고 바로 위에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 뭐라고 하냐?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OX, X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3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특별 성립 요건, 대리에서 대리권. 그 다음에 지워.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지워. 당사자의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특별이 아니고 이걸 뭐라 한다? 일반적이죠. 일반적. 알죠? 그러니까 지웠어요?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밑에 써 기한의 도래. 이렇게.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그래서 이 요건은 봐봐. 이것은 뭐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지웠어요. 이제 전에는 막 박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 그런 건 했는데 다 지웠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림을 보고 이러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림을 보고. 됐나요? 그리고 봐. 처음에 여러분요, 이게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여러분들은 뭘 보냐?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뭐가 있다? 권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107, 108, 109, 110조다. 이걸 먼저 알고. 알겠죠?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목적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비진은 원래 유효지만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취소하면 무효가 돼. 취소하면 무효.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 네 가지. 이러면 이것은 우리 대리권 다음에 뭐가 나오냐? 무효 취소 나오죠. 무효 취소 다음에 뭐 나와? 부관, 조건, 기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민법 총칙 맨 뒤에 나와.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다시 특별한 요건은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을 건, 토지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뭐라고?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것을 뭐란다? 특별 효력 요건. 만약에 특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럼 특별 성립 요건은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다.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이다, 불성립이다.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성립을 기준해서 성립하기 전에 물건이 멸실됐다. 원시적. 물건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없어졌다. 후발적. 원시적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이라고 됐죠? 목적의 확정성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